자, 여러분 많이 쉬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아주 상세히 공부하셨죠? 그럼 요번에 이제 다음 파트는 뭐냐면, 다음 절은 이 부재별 구조 제한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부재별 구조 제한을 공부하는 것은 일단 현재 이제 그 보라든가 기둥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가 있어요. 슬라브나 벽이나 옹벽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 이제 보나 기둥이죠. 보나 기둥. 그러면 이 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여러 가지 배웠을 거예요. 보를 보면 이제 뭐 단순보라는 것도 배웠죠. 단순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양단 고정보라는 것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캔틸레버라는 거 공부했어요. 이 캔틸레버 구조물로 내민 구조라고 그랬죠. 내밀었다. 그래서 기둥이 없는 거 공부했고요. 이때 보에 대한 특성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단금보, 이 볶음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 사실은 우리 공학에서 이거 말고도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시적이론이라면 뭐 그냥 단금보, 볶음보만 이해도 돼요. 단금보, 볶음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에 이제 그 구조 제한 중에 철근 같은 경우는 주근이 있어요. 주근. 이 보의 주근은 보통 힘을 받아요. 힘을 받는 주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근이 있습니다. 이 스트럭근은 보통 우리가 늑근이라고도 하는데요. 늑근. 우리가 전단을 보강하는 거예요. 전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철근 배치에 보면. 그럼 일단 단금보는 뭐고 볶음보는 뭐냐? 이 단금보라는 것은 인장 측에만 이 철근이 배치된 보를 단금보라고 해요. 왜냐면 보통 이 단순보는 단금보를 할 수도 있어요. 단순보는, 이 단순보라는 것은 단순보 양단 고정보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 같긴 하지만 또 혹시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적조 같은 데 있죠. 조적조 기둥에다가 이렇게 조적조 벽이나 기둥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일체화하지 않고 바닥이나 이렇게 볼을 올려놓는 거야. 볼을 이렇게.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콘크리트 기둥도 관계없어요. 얘가 일체화되지 않은 거, 일체화되지 않은 볼을 우리 단순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일체화되지 않은 보. 아, 단순보 일체화되지 않은 보구나. 그림을 조금 더 뭐 우리가 스케일에 맞게 그려주면, 자, 뭐 기둥이 다 치자고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뭐 기둥 부재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받침대를 하나 만들었어. 받침대. 받침대 만들어 놓고 받침대 위에 이렇게 볼을 올렸어요. 그럼 이 보는 기둥과 일체화되지 않았죠? 단순보라고 그러고요. 그 양단 고정보는 뭐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고 보가 있는데 기둥과 보가 일체화가 되죠. 그럼 얘를 양단 고정보라고 그래. 아, 얘가 단순보구나. 얘는 이 보를 양단이 기둥이 있죠? 양단 고정보가 돼요. 양단을 기둥으로 일체화한 보, 일체식 보를 얘기해요. 일체식 보. 기둥과 일체식으로 만든 이 보를 양단 고정보를 하고요. 이 캔틸레버 보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 보는 양단 고정보인데 기둥이 없어요. 그럼 이 기둥이 없는 이거를 우리가 이 캔틸레버 보라 하는 거예요. 그쵸? 예, 내민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단금보나 볶음보의 이 단순보는 이 양단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부에만 주로 철근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단부, 인장력이 생기는 하단부에만 철근을 배치하면 이 단순보를 또 철근의 배치에 따라는 뭐라고 보여야 돼? 얘는 단금보구나. 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장 측에 있는 부분, 인장 측에만 철근을 배치하니까 단금보라고 그래요. 근데 양단 고정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철근을 배치할 때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만 배치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 말고도
상단과 하단에 또 배치하거든요. 그럼 뭐가 돼? 얘는 인장치기만 철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압축 축에도 철근을 배치하니 우리 복근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건물, 학교 건물이나 또는 우리가 뭐 상가나 이런 건 다 뭐예요? 복근보로 설계합니다. 복근보로. 그 다음에 이제 주근과 주근, 스트럽이라고 있는데, 우리 주근은 이제 힘을 받도록 설계를 합니다. 힘을 받도록. 그 스트럽 철근은, 우리가 느끈이라고 해서 전단을 받는데 보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보 같은 경우 균열이 어떻게 생기냐면, 보는 이 관통 균열이라서 팔자 균열이 생겨요, 이렇게. 팔자. 어디 단부에. 팔자 균열이잖아요. 이 팔자 균열을 막기 위해선, 이 전단 철근이 필요하고요. 이 전단 철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스트럽 철근이 있어요. 스트럽 철근은, 단부는 좀 촘촘하게 배치해요. 이렇게 단부는. 중앙부는 넓어도 되고, 단부는 촘촘히. 그래서 우리가, 전단력이 어디서? 단부가 크죠? 크니까 이 단부는 좀 간격을 좁게 하고 중앙부는 넓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팔자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철근의 배치는 뭐냐? 그러면, 스트럽 또는 느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기둥은, 뭐, 보통 단주, 장주라고 하는 역학적 개념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주택가에서 시험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기둥은 우리가 형상에 따라 구분한다면, 띠철근 기둥이 있고요. 나선 철근 기둥이 있어요. 이 띠철근 기둥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주근이 있어요. 주근이 이렇게 있다면 이 주근을 이렇게, 띠철근으로 감싸는 철근 기둥, 이 기둥을 띠철근 기둥이라 하고요. 이 나선 철근 기둥은, 보통 주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스파이럴 근처럼 이렇게 용철처럼 감싸는 이런 기둥이 필요한 텐데 이것은 나선 철근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선 철근 기둥이 상대적으로 연성이 좋다고 해요. 연성 능력이. 하지만 시공이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연성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의 어떤 배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주근이라 하죠. 주근은 힘을 부담하는 거예요. 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철근을 뭐라 그래요? 띠철근. 띠근 또는 띠철근. 우리가 후푸근이라고 합니다. 후푸근. 그 다음에 이런 철근이 주근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감싸는 철근은 우리가 보통 나선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슬라브나 벽은 또 그 나중에 이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보나 기둥에 관한 이런 구조 제한, 보의 일람표라고 있어요. 일람표. 대표 보의 어떤 특성을 나타난다. 그러면 보의 일람표가 있고 기둥에 일람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보의 일람표를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여러분 주택가이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합격하지 않아도 지금 근무하신 분이라면 그 소장님 보면 이렇게 보존하는 어떤 도면들이 있어요. 이 도면에 보면 이 구조, 건축 구조에 보면 보 일람표, 기둥 일람표, 기초 이렇게 해가지고 철근배근 형태가 나와요. 그때 이 보일람표에 나타나는 그 정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 철근의 강도를 표시할 때 SE400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SE400이 뭐냐? 스틸 디폼드 바. 이형 철근이죠? 이형 철근인데 F400 표시하고 이 400의 의미는 뭐냐면 철근의 항복 강도. 이형 철근이에요. 이형 철근인데 이 FI는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가 우리 400 메가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리미리 자승과 단위는 같아요. 이렇게 항복 강도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해할 건 뭐냐면 우리가 SE400이고 그 다음에 HD 10 또는 HD 13 또는 HD 20 2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때 우리가 요 H는 이제 고강도 하이바를 얘기해요. 왜냐면 400메가파스칼 굉장히 고강도거든요. 그 다음에 D는 이형 철근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10은 지름을 표시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철근에 관한 이런 정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 보일람표의 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하면 여기 철근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주근을. 그다음 이렇게 해서 철근을 표시해줘요. 그러면 이제
얘 죽은을 표시하는 거죠, 죽은.